마지막입니다. 에피지노믹스 하고 이제 10분 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지노믹스인데 이제 다 왔습니다. DNA 염기소의 변화 없이 DNA가 메틸화되면서 혹은 히스톤이 아세틸레이션 되면서 이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연구를 에피지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보실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히스톤이라고 해서 요 이제 DNA가 보통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에 두 바퀴씩 감겨갖고 묶여서 존재를 하죠. 근데 이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레이션이 되면 줄이 풀립니다. 줄이 풀린 상태고 컴팩터기에 이제 묶여있는 상태고 이렇게 풀려야 이 부분에 전사체가 접근이 되고 유전자 발현이 되죠. 반면에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서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DNA에는 메틸레이션이 풀리면 전사체가 못 붙어요. 전사 유전자들이 못 붙고 DNA의 어떤 유전자가 사이런싱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CPG라고 해서 5'에서 3' 방향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CPG라는 표현을 씁니다. CPG. 괜히 왜 C하고 P, 그러니까 C하고 G 사이에 P를 넣었을까? 이게 방향성이에요. 5'에서 3'에서 이 방향에서 CG가 묶여있는 이 부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CPG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메틸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이제 메틸화된 C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예죠, 이게. 메틸레이션이 돼갖고 이 메틸레이션만 좋아해갖고 들러붙는 이 메틸 바인딩 도메인 그 단백질들이 다 가서 이제 대부분 이런 그 CPG들은 프로모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일치되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특정 유전자가 사이런싱 되는 겁니다. 전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지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아니고 봅니다. 메틸레이션을 보는 것과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을 보는 것. 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주로 요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메틸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메틸레이션 처음에 이제 인터레스팅하게 이제 막 메틸레이션 뭐야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연구에 얘가 나온 게 이겁니다. 아그티즈라는 건데 이 랜디 저트리라는 좀 약간 이런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 아그티즈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색깔도 황금색에다가 굉장히 뚱뚱한 쥐인데 문제는 이 아그티즈가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소르빅 애시드라고 해서 비타민C를 계속해서 먹였어요. 계속해서 먹였더니 이런 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엄마는 뚱뚱하고 비만인데 애는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날씬한 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작해서 나온 말이 너는 니네 엄마가 먹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네 엄마가 임신기간 중에 먹는 것과 너의 피노타입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임신기간에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에피지노믹스적인 특징에서 나오게 됩니다. 미싱 헤리터빌리티라고 해서 어떤 특정 이제 지놈이 지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나면서 굉장히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뭔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병도 다 고치고 이것만 되고 나면 뭐 못하는 게 없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지놈 프로젝트입니다. 요 근무가 지놈 프로젝트인데 완성하고 열어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엄마의 유전자랑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연구한 논문 중에는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전달되는 게 키예요. 근데 그것도 한 7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부모 유전자를 통해서 애의 키를 유추할 수 있는 게 7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게 70% 정도 나는데 대부분은 막 다 유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여기 도둑이 막 훔쳐 도망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에피지노믹스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다른 어떤 팩터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소를 이용한 에피지노믹 연구도 다음과 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퍼티라이제이션, 수정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뭐지? 네. 그리고 우유의 프로덕션 혹은 이제 피드 에피션시라고 해서 영양 효율 같은 것들이 에피지노믹스랑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연구가 돼서 연구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피지노믹스를 이제 보려면 결국에 메틸레이션,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제 칩식보다는 메틸레이션인데 이 메틸레이션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설파이드 시퀀싱이라는 것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BS 시퀀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DNA 프래그먼트에 요게 이제 메틸기예요. C가 있고 메틸기가 붙은 C가 있는데
바이설파이드 처리를 해주면 메틸이 안 붙은 C는 U로 바뀌어요. U로 바뀌고 PCR을 진행하면 이게 T로 바뀝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메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메틸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것들은 바이설파이드를 처리를 해도 C고 메틸이 안 돼 있으면 T로 바뀌는. 그래서 시퀀싱을 두 개라는 거죠. 그냥 시퀀싱 하나 하고 한쪽은 이제 바이설파이드 시퀀싱을 해서 염기의 차이가 나 있는 놈이 메틸레이션이 있구나. 그걸 판단하는 게 바이설파이드 시퀀싱입니다. 근데 이제 NGS 시대에 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 에피지즘에서 특히 DNA 메틸레이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 메틸화 되어 있는 DNA만 끄집어낼 수 있게 폴리에이테이를 DTBD로 끄집어내듯이 항체나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 메틸리트된 DNA를 끄집어내리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꼭 이게 NGS에 와서 가능해진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가능해졌는데 이제는 이렇게 끌어내린 이 DNA 프래그먼트의 시퀀싱이 가능하다는 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항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MEDIB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백질을 쓰는 경우는 MBDC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이 프래그먼트들을 끄집어내린 다음에 NGS로 시퀀싱을 하고 그걸 연구를 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슈가 되느냐? 다음과 같은 거죠. 바이설파이드 시퀀싱은 좋기는 한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한 샘플 하는데 한 5천만 원, 지금도 한 5천만 원 듭니다. 한 샘플 하는데. 근데 MBD나 메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CPG 커버리지는 거의 비슷해요. 인강 기준인데 28메가 정도가 전체 기준에 있으면 25메가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훨씬 싸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훨씬 싸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커버리지가 높으면서 시퀀싱으로 이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게 최근에 NGS로 인한 장점이 되겠습니다.